3쪽 박스 안에 보면은 일 또는 에너지들의 정의, 구하는 공식 쓰여 있습니다. 요대로 시키는 대로 뭐 계산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일, W라고 표시를 하고 단위는 줄 단위 쓸 거고요. 에너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E라고 쓰면서 같은 단위, 줄 단위 사용할 겁니다. 둘 다 스칼라량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일은, 에너지는 어느 방향으로의 몇 줄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없다. 그냥 일값은 그냥 10줄이고 20줄이고 그런 게 있는 것 뿐인 거다. 연직 윗방향으로 왼쪽으로 일이 몇 줄이다 이런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과 에너지도 마이너스 값이 있긴 있어요. 마이너스 값이 있긴 있는데 그건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의 2일이 10줄인데 왼쪽으로의 2일이 마이너스 5줄이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내가 여기서 봐도 뭐 10줄 물체 운동하는데 이쪽에서 봐도 이렇게 하는데 10줄 뭐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에너지 자체가 그렇다. 2일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2일 구하는 공식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각도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마치 어느 방향으로의 일이 몇 줄이다 라는 것처럼 착각할 만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과 에너지는 둘 다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부호가 진짜 그 에너지 값, 일 값을 나타내는 거지 방향에 대한 표현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일은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변이 S미터를 가질 때 Fs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Fs 코사인 세타다 라고 할 거예요. Fs 코사인 세타, 물체가 힘을 F뉴턴 받았다. 변이가 S미터였다 라고 그랬을 때 코사인, 이 세타 값이 뭐냐면 힘과 변이 둘 사이의 각도예요. 일은 스칼라량이지만 일을 구할 때 사용하는 이동거리 아닙니다. 힘과 변이 자체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둘 사이의 각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계산 결과는 스칼라량 취급을 할 거다라는 말인데 자 잠시 연습 한번 해봅니다. 여기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10N의 힘을 받아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가 물체가 이렇게 힘받아서 몇 초 동안 이동을 했더니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 갔더니 5m 떨어진 지점까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러는 동안 물어봅니다. 10N에 의한 일은 몇 줄? 10N에 의한 일은? 힘, 변이 나왔으면은 이 숫자 그냥 뉴턴, 미터 나왔으면은 둘이 곱하면 돼요. 50줄이에요. 자, 여기 3kg짜리 물체가 원래 5m/s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체에 10N이 가해졌더니 물체가 적당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역시 5m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3kg짜리 물체가 점점 빨라지는 동안 10N이 물체에 한 일은 몇 줄? 요것도 힘 10N, 거리, 변이 5m, 50줄이에요. 뭐? 물체 질량은 페이크예요. 일 구할 때는 질량 생각할 필요가 일단 없어요. 원래 속도가 0m/s였다. 원래 속도가 5m/s였다. 이것도 다 페이크예요. 시간차는 이 5m만큼을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가는데 걸린 시간은 다르게 걸리겠지만 10N이 한 일, 10N이 한 일, 변이는 5m, 변이 5m 그러면 일은 50줄, 50줄 똑같습니다. 질량 몇 킬로그램이냐, 무슨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다 페이크예요. 페이크는 아니고 일 구하라 그러는데 그런 건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물체가 100kg짜리 물체인데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아요. 아우 또 10N이네. 적당한 시간 지났더니 물체가 왼쪽으로 와 있어요. 5m만큼 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물체가 10N에 의해서 받은 일은 몇 줄? 여기서는 마이너스 50줄이에요. 자, 100kg는 일 구하는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요거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걸 보는데 앞에서는 10N이 오른쪽으로 가해지면서 물체의 변위가 오른쪽으로 5m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힘과 변위의 방향을 한번 겹쳐서 써보면 10N 5m 일단 방향이 똑같으니까 사이각이 0도죠. 그러면 코사인 0을 곱한 상태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코사인 0 1이죠. 플러스 1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혹시 사인 코사인 값 특수각 뭐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했어요? 가끔 요게 확 안 와닿는 친구가 있어서 자 그럼 요거 봅니다. 여기서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이쪽으로. 근데 물체가 완전 왼쪽으로 5m를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5 곱하기 10이기는 한데 10 곱하기 5기는 한데 힘 방향하고 변위 방향 사이 각도가 몇 도예요? 이거는 0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고 이쪽일 때가 이 0도인 거고 이쪽이랑 이쪽은 180도라고 그래야 돼요. 코사인 180도 몇이죠?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거 곱한 값에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 곱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물체가 가볍게 갑시다. 또 1kg짜리예요. 상당히 가벼운 물체입니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을 받았어요. 10N을 받는데 얘가 아니 이렇게 가네 이렇게 요렇게 5m만큼을 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니 힘은 가는데 얘는 또 왜 가냐? 아무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인 동안에 10N이 해준 이 일은 몇 줄? 10N이 물체에 한 일은 0줄이죠. 아, 10 곱하기 5 해야지 1km는 생각할 필요 없지. 시간도 생각할 필요 없지. 속도도 생각할 필요 없지. 가속도도 생각할 필요 없지. 10 곱하기 5만 하면 돼. 그런데 10N이라는 방향하고 변이 아래라는 방향 사이에 각도가 90도면 10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90. 코사인 90 얼마니? 0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0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스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떻게 할까요? 여기 물체에 이런 방향으로 힘이 예를 들어서 또 10N 이렇게 가해지는데 질량 이제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가해지는데 물체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것의 수직으로 이렇게 막 갔어요. 5m, 100m 막 이렇게 갔어요. 이 힘이 물체에 해준 일은 몇 줄? 0줄.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거 90도네. 그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0줄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코사인 90, 0 곱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2를 구하는 fs 코사인 세타라는 것의 의미이다. 그 회전축을 변위로 봐야 돼요. 되게 어려운 말 하네. 회전축이 왜 나오지?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 단위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냥 그 값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힘의 방향 이렇게 표시하는 화살표, 변위의 방향 표시하는 화살표를 시점을 똑같은 데다가 두고 그런 다음에 요 각도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다. 각도에 대한 값만 생각하면 돼요. 응? 각도에 대한 값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뭐 120도고 뭐 요거는 30도고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다 해놓고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동경을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러고 해봤더니 이거 90도네 하면 그냥 90도 코사인 90도라는 숫자만 갖다 쓰면 됩니다.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시 보면은 10N이라는 오른쪽 방향으로의 화살표를 한번 그려보고 요 화살표의 시점을 똑같이 한 다음에 5m라는 왼쪽 방향, 완전 왼쪽 방향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은 요기에 대해서 요거에서 이렇게 되는 각도, 요 각도를 재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코사인 180 하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끔 가다가 힘과 변위 사이의 각도가 30도, 60도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해요. 120도 이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0도냐 90도냐 180도냐 요것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 변위,
둘 사이의 각도 세타에 대해서 일값 이렇게 나오는 거 일단 확인을 했고요. 다음 에너지 갑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라는 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에너지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시점이에요. 에너지가 모자라요. 뭐 그럭저럭 해요. 어때요? 그런 에너지 물리에서는 니네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래요. 에너지에 사람의 활력 에너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물리적인 용어는 아닌데 물리에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뭐냐?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두 개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 이런 게 있고 사실은 에너지, 물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빛에너지, 화학에너지, 핵에너지, 열에너지 이런 것들도 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열에너지, 뭐 빛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뒤에서 하게 될 거예요. 핵에너지 이런 것들도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안 나올 거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일단은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그 두 개를 각각 구했으면 괜히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두 개를 합친 더한 값인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일단 2분의 1을 그냥 괜히 곱합니다. 2분의 1. 그리고 누구누구의 운동 에너지니? 라고 할 그 물체의 질량 m 곱하기 그 물체가 지금 속도가 얼마니? 라고 하는 v에 제곱해서 2분의 1 mv 제곱 줄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스칼라량이라는 거 역시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자, 이게 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다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아니에요. MGH가 맞는데 MGH가 아닙니다.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 MGH는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도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럼 또 뭐이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2분의 1 kx 제곱. 교과서에서는 여러분들은 물리학 1 교과서에서는 안 배울 텐데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쿨롱 상수 K에 대해서 KR분의 QQ 해가지고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아니면 QV라고 하는 전위를 알면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가 많아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일단 알고 있고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우리는 요 두 개는 쓸 건데 요거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용수철 등장하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도 또한 쓸 겁니다. 그거 등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그냥 쭉 올라가요. 요것도 다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살펴봐야 되겠고.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더하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볼 수 있다. 그럼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등등은 이제 제외한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굳이 쓰자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이다. 요렇게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푸는 문제에서는 용수철이 등장을 안 해. 그러면은 요거 생략해도 된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소위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라고 하는 거는 요럴 때만 나오는 거고 용수철 등장하면 이것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 용수철이 이렇게 매달려. 그러니까 MGH는 항상 들어갈 것 같고. MGH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생략해도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들어가긴 해야 돼요. 웬만하면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우주정거장에 가가지고 우주정거장 무중력 공간에서 용수철 달고 물체 땡겼다가 놨으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럴 때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오히려 들어가면서 야 여긴 중력이 없어. 그러면 MGH는 G값이 0이니까 0이라서 생략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때는 중력작용 안 하니까 이것도 생략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아주 극단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대로 이렇게 풀면 된다. 뭐 일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게. 예시를 들 게 있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에너지 구하는 방식은 그냥 요거 공식 외워주시면 됩니다. 3쪽 박스 안에 설명되어 있는 요 내용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쓴 거고
3쪽 박스 안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인데 2n분의 p제곱이라고도 하는 것도 쓸 수는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2n분의 p제곱이라는 건 뭐냐? p가 운동량이라서 mv에 제곱하면은 요거 하나씩 없어지고 2분의 1 mv제곱 그대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요거 쓰면 편안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일과 에너지 우리가 쓸 내용들이다 하겠어요. 요거 그림은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x이고 y축이 사인 세타니까. 그 F라는 힘이 이렇게 오른쪽에 대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가해졌다 치고 그랬다 치고 물체의 변이 오른쪽 S라는 화살표의 방향에 대해서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세타만큼 기울어진 게 F인데 요 오른쪽 방향 이게 그 F의 좌우 방향 성분은 F 코사인 세타, 상하 방향 성분은 F 사인 세타라고 한 건데 사실은 F하고 S가 있고 그 둘 사이의 각도는 세타다라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나타내고 싶은 건데 F를 이렇게 분해했다라고 하는 요 힘까지도 한번 표시를 해본 거예요. 오늘 컨디션 좋으신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이게 질문도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그 정의 공식대로 이렇게 쓴다. 특히 일구할 땐 이렇게 하자. 조금 주의해야 될 거 뭐 이런 거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거 일과 에너지를 왜 같이 공부하느냐? 일과 에너지가 어떤 관계성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관계성이 있다. 그 둘 간의 관계를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일 에너지 정리.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변이를 가졌을 때 그 힘에 의한 이 일은 물체의 에너지 변화가 된다. 에너지 변화량이 에너지 변화 얼마 차이 직접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 일이 이만큼 됐으면 그 차이 에너지 변화라는 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이 딱 일값하고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일 구하는 공식은 하나 가르쳐줬는데 에너지는 벌써 기본적으로 3개씩이나 가르쳐줬죠. 운동에서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 세분화하면은 포텐셜 에너지도 뭐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 일이 무슨 에너지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또 등장을 해요. 요거 구분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사항이긴 합니다. 자,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를 구하는 방식, 이를 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예시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봐야 되겠어요. 오른쪽에 보면 5쪽 예제 1번 있습니다. 자, 여기 물체 5kg짜리 있습니다. 5kg짜리 물체가 일단은 정제 있다라고 하자. 일단은 정제 있는데 물체에 오른쪽으로 F1이라는 힘으로 밀어요. 20N. F2가 빠밤 등장해가지고 도와줍니다. 3N. 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여기서 방해를 해요. 왼쪽으로 F3 8N. 어쨌거나 이러저러해서 물체가 이런 힘을 받는데 사실은 물체는 중력도 기본적으로 받고 있죠. 5kg이니까 아랫방향으로의 50N의 중력도 받고 있을 겁니다. 계속 땅바닥에 접촉한 채로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직항력도 작용할 거예요. 수직항력 위쪽으로 50N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물체는 이까지 가는데 무려 5개의 힘을 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물체가 이런 힘을 받으면서 정지 상태로부터 10초 동안 운동을 했다라고 하자. 10초 동안 운동을 했다면 자, 연습입니다.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이런 힘들 받으면서 10초 동안 오른쪽으로 가지게 됐을 변위는 몇 미터? 오른쪽으로 가지게 됐을 변위는 몇 미터? 요건 여러분들이 계산 지금 잠깐 연습 삼아 해보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 지점 가가지고 속력이 얼마가 됐을까라는 것도 구해봅니다. 이거는 힘 분석, 힘과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얘기니까 이건 좀 풀어보세요.
물체 힘 5가지가 가해질 때 위 수직항력, 아래 중력은 상쇄될 거고 F1, 2, 3 오른쪽, 오른쪽, 왼쪽 다 합해보면은 R자 힘이 오른쪽으로 15N 나오죠. R자 힘이 오른쪽으로 15N 나왔으니까 이런 힘이, 이런 R자 힘이 일정에 계속 가해진다면 물체의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5kg이니까 3m/s 제곱 될 거고 그런 3m/s 제곱으로 10초 동안 속도 변화는 30만큼 생길 거고 정지 0m/s에서 그런 속도 변화가 있었으니까 최종 속도는 30m/s 이렇게 그냥 될 거고요. 최종 속도 30m/s가 될 때까지 등가 속도 운동했다 그러니까 S에 대해서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자. 0m/s에서 30m/s 되는데 평균 속도는 처음, 나중, 중간값 15m/s고 평균 속도 15m/s 일정하게 10초 동안 갔을 거리가 변이 될 거니까 요거 150m구나. 변이 150m를 직접 가르쳐주려 이렇게 계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그래프 그릴 수도 있고 특정 공식 사용할 수도 있고 평균 속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뭐 S값 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 필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힘 변이 오른쪽으로 150m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물체가 받은 힘에 의한 E를 구할 거예요. 물체가 받은 힘에 의한 E를 힘이 5개 나오는데 힘 Fs 코사인 세타 이거 뭐 어떡하냐 그랬을 때 자 이겁니다. 힘이 5개 가해진다. 하나였어도 되고 2개였어도 되고 3개, 4개, 5개였어도 되는데 지금은 5개일 때 물체가 받는 힘이 F1 오른쪽 20N, F2 오른쪽으로 3N, F3 왼쪽으로 8N, 중력, 수직항력 이런 힘들이 그런 물체의 변이, 움직임에 대해서 해준 E를 각각 구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또 해볼게요. 각각의 힘들이 한 일을 따로따로 공식에다가 대입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전에 잠시 연습했던 거를 요거랑 또 같이 보면은 F1에 의한 일은 몇 줄? 자, 간단한 계산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암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F1에 의한 일은 몇 줄? 오른쪽으로 20N으로서 가해지는 힘, 물체는 150m의 변이로 오른쪽으로 가진다라 그러면은 그 F1에 의한 일은 몇 줄? 3000줄이죠? 이 계산은 안 어렵잖아. 왜 그래? 20 곱하기 150은 어려운 계산은 아닌데 3000줄이죠. 이 F2에 오른쪽으로 가해지는 3N에 의한 일은 몇 줄? 450줄. F3 요 8N에 의한 일은 몇 줄? 마이너스 1200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다 플러스 3000 플러스 450줄이었고 요건 마이너스 1200줄이어야지 된다고. 8 곱하기 150 끝나면 안 되고 150 힘과 변이 사이의 각도 180도니까 코사인 180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서 마이너스 1200줄 해야 된다고요. 중력이 한 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중력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중력이 한 일, 중력이라는 힘에 의한 일, 공식에 넣어서 구하자라는 뜻입니다. 중력에 의한 일은 몇 줄? 0줄이죠. 0줄이죠. 90도이기 때문에 변위하고 중력 방향은 90도 사이각을 가지니까. 지면에 의해서 받는 수직 항력에 의한 일은 몇 줄? 그것도 계산할 필요 없이 0줄임을 바로 알 수 있죠. 수직항이 계속 이렇게 가야지는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계속 가니까 두 사이 각도 90도라고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체의 힘이 여러 개 가질 때는 이렇게 힘들마다 각각 해준 일을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개별 힘들이 해준 일만 구하는 게 아니라 F1과 F2의 합력이 해준 일도 구할 수 있어요. F2와 F3의 합력이 해준 일도 구할 수 있어요. 개별 힘들 뿐만 아니라 합력이라는 힘이 해준 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F1과 2, 오른쪽 20N, 오른쪽 3N. 오른쪽으로 23N이 물체가 150m 가는 동안에 해준 일은 몇 줄? 몇 줄? 23 곱하기 150. 10 곱하면 되는 거고 5, 3, 15 23
해가지고 3450줄 나오겠죠. 두 힘의 합력 방향은 완전 오른쪽이니까 150m 변위하고 사이각이 0도 나와서 코사인 값 1 곱해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F2와 3의 합력, F2 3N, 왼쪽으로 8N, F3 둘의 합력은 왼쪽으로 5N, 물체는 오른쪽으로 150m 간다. 이렇게 써놓은 거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요 합력 왼쪽으로 5N이 물체 오른쪽으로 150m 가는 동안에 해준 일은 몇 줄? 마이너스 돼야 되죠. 마이너스 750줄 그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F1, 3 중력, 1, 2, 3, F2, 3 중력, 수직항력 얘네들이 한 일 이런 식으로 조합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걔가 한 일, 걔가 한 일, 걔가 한 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3450줄 이거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니? 마이너스 750 이거 뭔가 쉽지 않니? F1과 F2에 우리는 합력을 구해서 2를 구했는데 F1과 F2가 각각 했던 일이 얼마야? 3000줄 450줄이죠? 그냥 더하면 됩니다. F2와 F3 각각 한 일이 450 마이너스 1200인데 그 값을 그냥 단순 덧셈 하면 마이너스 750 나오죠. 그래서 이 일을 구하는 요령을 하나 좀 추가한다면은 뭐 대단한 뭔가 이제 공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힘들이 한 일이 있을 때 그 하나의 물체가 받은 힘이 한 일을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는데 합력이 한 일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힘들이 각각 한 일을 합해도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물체가 가진 힘이 여러 개였을 때 이를 구하는 일종의 요령을 요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물체가 여러 개의 힘을 받고 있을 때 특정 힘이 해준 일은 얼마가 나오니 알짜 힘이 해준 일은 얼마가 나오니 뭐뭐뭐가 한 일은 어떻게 나오니 뭐 이런 것들을 더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 일 하나만 더 추가로 하나 더 구합시다. 5개 나오는 거 골라서 합력 구하지 말고 모든 힘이 한 일, 즉 알짜 힘이 한 일, 한 일 값은 얼마? 알짜 힘이 한 일은 얼마? 덧셈 다 해야 되는 거죠. 덧셈 다 해야 되는데 뭐 요거 합하면 마이너스 750이니까 3000 더하기 마이너스 750만 해도 되겠죠. 이거 0, 0이니까 3000에서 750 빼면은 2250이죠. 그죠? 플러스 2250줄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심심하니까 요거 한번 구해봅니다. 물체가 5kg인데 0m/s였다가 5kg인데 30m/s가 된다라고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얼마니?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얼마니? 처음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0줄입니다. 그죠? 그랬다가 나중 최종적인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로 변해요? 2분의 1 m v 제곱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4500의 절반이니까 2250줄로 변하죠. 0줄에서 2250으로 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2250줄인데 알짜 힘이 한 일하고 똑같네. 이게 굉장히 숫자가 잘 떨어지게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일 에너지 정리 중에 물체에 가해진 요거 시그마는 다 더하라는 뜻에서 썼습니다. 알짜 힘이 한 일 또는 힘들이 해준 일들 다 더한 것은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의 변화하고 똑같아진다. 요거를 특히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도 불러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 물체가 받은 실수하지 말고 예외 없이 모든 힘들이 해준 일 다 더해서 알짜 힘이 해준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 속도 변화에 의한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포텐셜 에너지 변화도 우리가 2일로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일단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라고 합시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중력이 일을 할 건데 중력이 한 일에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중력이 한 일이 10줄이면 포텐셜 에너지 10줄 감소하고 중력이 한 일이 마이너스 10줄이면 포텐셜 에너지 10줄 증가합니다. 요거는 증명 과정이나 유도 과정 예시 뭐 딱히 들지 않고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하나 그냥 뭐 있다 생각만 하시고요. 다음 역학적 에너지도 우리가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일로 표현되느냐 요것도 하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되니까 변화와 변화를 더하면 요거 변화가 될 텐데 요게 요거니까 요거 더하면은 요거 나올 거예요. 요거 나올 거다. 근데 이게 뭐였어? 중력도 예외 없이 모든 힘이 해준 일, 알짜 힘이 해준 일 더하기 중력이 해준 일 부호를 바꿔서 더해라. 마이너스 값으로서 더해라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중력이 한 일을 도로 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중력만 제외하고 경우에 따라서 탄성력도 제외합니다.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부분에서 중력이 되게 특수한 힘인 것처럼 학생들이 다른 힘하고 이게 구분해가지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일로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하겠습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앞으로 문제 풀면서 아,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들 계속 연습하면 돼요. 이게 2일 에너지 정리였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어떤 보존 법칙이라는 걸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무슨 보존 법칙이겠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할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잠깐 당황스럽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일단 말을 들어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이구나 라고 할 예정이야. 그런데 방금 뭐 얘기했니?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물체가 받은 힘 중에 중력은 생략하고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이에요 라고 했잖아. 변화량을 얘기해놓고 그거 안 변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모순 같아요.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변해요. 보존이 안 돼요.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0인 경우도 있어요. 제로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존 안 되는데 무슨 보존 법칙이야 싶은데 우리가 풀 문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경우일 때가 많아서 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지금 성립한다라고 하자는 거예요. 자, 아무거나 막 만들어 봅시다. 아무 법칙이나 하나 만들어 봅시다. 성적 유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치자. 성적 유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치자. 중간고사 1등은 기말고사에서도 1등하고 중간고사 10등은 기말고사에도 10등하고 중간고사 100등은 기말고사에도 100등한다. 이렇다고 치자.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치자. 야, 네가 공부를 해봐야 얘는 노냐? 아니죠. 얘도 공부하는 거라서 또 비슷하게 나올 거야. 뭐 네가 공부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냐 해가지고 이게 나올 거야 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이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년 동안 3년 동안 등수 거의 안 변하고 비슷비슷한 친구들 있잖아. 아, 성적 유지의 법칙이라는 걸 내가 만들었다라고 치자. 그리고 그걸 막 써먹을 거야. 그런데 사실은 기적적으로 등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애들도 있죠. 그러면 아, 이거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 요럴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성적 유지의 법칙, 성적 보존의 법칙을 안 쓰고 뭐 이게 보존된다는 법칙은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용어 때문에 학생들이 순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를 역학적 보존 법칙 성립한다라고 하고 역학적 보존이 안 되는 경우는 뭐 안 될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이만큼의 일만큼 변했을 거야 라고 읽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는 언제냐? 이거는 언제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물체는 자연스러운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게 말이 되게 엄밀하지 않은 말이에요. 아니, 자연스럽지 않은 거, 그건 뭐 인위적인 건 그건 뭔데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느낌이 대충 자연스럽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인위적인 뭔가가 가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고 할 건데 이런 전제 조건은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려면 자연스럽게 운동해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그런 케이스들을 몇 가지 예로 들면서 일단 한번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아보라고. 땅바닥이에요. 내가 어떤 물체를 딱 놓을 거예요. 그럼 떨어지겠죠.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인위적이에요? 어때요? 자연스럽죠? 이게 손을 탁 놓고 나는 지켜보고만 있을 거야. 누구 이렇게 올려? 너도 손대지 마! 그러면서 공기나 다른 것들도 얘 손대지 마. 공기나 마찰력, 공기저항 이런 것들 작용하지 않는다. 누구도 개입 안 하고 자 우리 다 같이 지켜보기만 합시다. 관찰만 하자. 이럴 때는 자연스럽다라고 하자. 요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요때 높이 변하고 속도 계속 변할 때 역학적 에너지, 속도 변화, 높이 변화 고려해서 이렇게 구한 값들은 계속 보존이 됩니다. 요때 구하고 요때 구하고 요때 구하고 요때 구하고 그랬을 때 요게 변화가 없어요. 맨날 일정할 거예요. 물체를 내가 위로 던져보자. 야, 요거 자연스럽니? 내가 최초에 던지는 것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관찰만 한다면 이렇게 써도 다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공기저항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는 좀 그랬어도 지금부터는 관찰만 하면은 그래서 삐용 뚝 이렇게 하는 내내 올라가는 동안 속도 느려지고 내려가는 동안 속도 빨라지는 어느 순간의 속도와 높이 이용해서 순간순간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그게 계속 일정할 거다라고 할 겁니다. 이런 경우 역학적 에너지 일정해요. 비스듬하게 던져도 괜찮아요. 비스듬하게 던지고 나서 관찰만 하면 이게 뿅 이렇게 하는 데는 여기서의 높이 속도, 여기서의 높이 속도, 질량 높이 속도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 구해보면 이거 다 일정하게 보존이 계속 될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물체가 경사면이 있는데 경사면에서 가만히 놓을 거예요. 물체는 그러면 쭈르르 이렇게 미끄러지겠죠. 그동안 자연스럽도록 누구도 개입하지 않도록 나도 가만히 있고 공기저항 마찰도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가 여기 있다가 이게 쭉 미끄러지는 거 되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된 동안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다 똑같을 겁니다. 내가 밑에서 물체를 빵 튕겼어. 그래서 속도를 가지고 출발한 다음에는 관찰만 할 거야. 이렇게 될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계속 될 거예요. 이것도 자연스럽다고 할 겁니다. 빗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곡면을 만들 거예요. 자, 레일을 이렇게 깔아보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물체가 여기서부터 마찰 없이 공기저항도 안 받으면서 삐용 여기 이렇게 하다가 여기 가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거 손을 놨으면 레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쓱쓱쓱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자연스럽다면 공기저항과 마찰도 없고 나도 관찰만 하고 있다면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라고 하고 특별히 힘 분석 없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됨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전에 몇 가지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땅바닥에 어떤 물체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줄을 매달 거예요. 줄을 매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가자 얘야 그러면서 얘가 쭉 당길 거예요. 힘을 계속 줄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오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줄 매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물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되겠니? 안 되겠니? 앞에 거랑 느낌이 다르죠? 물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줄 달고 쭉 당겨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오 하면서 이렇게 왔어. 여기서 여기까지 온 동안 물체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어요? 부자연스러웠어요? 이 자연스럽다는 말이 웃기는 말이긴 한데 아무튼 내가 개입을 했잖아. 힘을 줘서 끌어당겼잖아. 그럼 이거는 아 네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잖아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증가합니다. 일단 느낌만 그렇게 일단 전반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어떤 물체가 아주 매끄러운 면 위에 있는데 이 물체에 줄을 달고 여기다가도 물체 하나를 또 달아놨어요. 그런 다음에 A 물체, B 물체를 줄을 달아놓고 나는 이번에는 개입 안 할게. 손 탁 이렇게 잡고 있다 놨어요. 그러면은 되게 미끄러우니까 아무래도 A 쓱, B 쓱 오른쪽 아래쪽으로 각각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거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내가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공기저항 마찰 없으니까 이거를 자연스럽다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연스럽다며.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존 됩니다. 되긴 하는데 잠깐만 A를 보자. A를 보자. 아까 전에 어떤 물체를 내가 손으로 줄을 잡고 당기면은 내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여기 물체에 장력이 개입하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힘이 이렇게 더 개입을 했네라고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A만 보니까 A에 줄 달려 있잖아. 줄에 의한 장력으로 끌려가는 거잖아. 이거랑 똑같네. 근데 역학적 에너지 이때는 보존 안 되고 이때는 보존된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때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안 됩니다. A만 보면 줄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게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B를 봅시다. B. B가 이렇게 내려간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B가 아까처럼 이렇게 탁 뚝 떨어지는 흉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건데 뭐가 자꾸 줄에 이렇게 걸려. 그러면서 이렇게 나 가는데 줄이 막 당겨 하는 이게 외력 또는 비보존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힘이 개입을 하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안 돼요. 요만큼만 보면은 저쪽 상황을 모를 때는 이거 뭔가 힘의 개입이 있는데 싶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각자는 보존 안 되는데 뭐가 보존된다?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런 움직임은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진다고. 그럴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는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보존됩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보존되지 각각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합은 보존되는 경우도 있고요. 각각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안 되고 역학적 에너지의 합도 보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물체가 등장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시 든 것들 생각하면서 이거는 공기저항 마찰 없고 또 다른 힘, 비보존력이라는 것에 외력의 개입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겠지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두 개 이상의 물체가 함께 움직일 때는 각각의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되는데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때도 있고 라는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다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는 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고 역학적 에너지가 특히 보존이 안 될 때에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구해야 될 때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좋을 것 같을 때에도 각각의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데
하나하나는 보존 안 되지만 전체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어려워요. 그걸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도 중간 과정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줄을 중간에 끊어버려. 뭐 이런 것도 들어가면서 문제가 상황적으로도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가 물체를 용수철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물체를 이렇게 쑥 당겼다가 탁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띠용띠용띠용 이렇게 되겠죠. 이걸 자연스럽다고 할까 말까? 역학적인 보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겁니다. 탄성력이 개입해서 야 일로 와 절로 가 하면서 이렇게 탄성력이 띠용띠용 시키는 거, 요 정도까지는 자연스럽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존력과 비보존력, 그것들이 일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이제 말이 길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내가 여기서 부정확한 말이면 자연스럽게 운동한다, 인위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일단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시로 이제 문제를 슬슬 풀어보면서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지 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봅니다. 9쪽의 2번 문제, 연습 문제 2번. 어떤 물체 경사면상의 P점, 지면에 대해서 라지 H 높이 지점에서 가만히 놨을 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높이 스몰 h 지점까지 가게 되면은 속도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속도를 중력과 속도 g 또는 이 높이 라지 h 또는 스몰 h 등등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봐라 라는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니다. 물체가 일단 이러이러하게 경사면서 마찰 공유장 받지 않아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 미끄러짐 자연스러워요?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죠? 그러면은 이 경우가 대표적인 역학적 에너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줄에 매달려서 돌에 연결된 두 물체 이거 등장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각각 전체가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요거 역학적인 보존 법칙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여기서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거니까 요때 역학적 에너지를 써요. 요때 역학적 에너지를 또 써요. 일단 써. 보존되거나 말거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계산 자체는 가능합니다. 아이고 질량을 모르네. 질량을 모르면 질량 m이라고 그냥 해. 그런 다음에 요 순간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분력도가 mgh니까 현재 속도가 제로니까 운동 에너지 0. mgh 높이는 라지 h니까 mg 라지 h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원 구한 겁니다. 뭐 됐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이 투 갖고 합니다. 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를 그냥 계산 일단 해놔요. 질량 m짜리라고 치고 v 속통력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2분의 1 m v 구해야지 뭐 구하면 되겠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역학적 에너지 mg 여기는 높이가 지금은 스몰 h 지점. 그럼 이거 써야지 해요. 그냥 높이만 보면 됩니다. 움직이는 방향, 속력, 가속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빗면 몰라도 됩니다. 높이 시키는 대로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거 구해서 더해서 구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알잖아. 이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할 거라는 거를. 이렇게 구한 거 이렇게 하면 역학적 에너지 맞고요. 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지금은 같아야 될 상황이다 라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등호 넣고 봤더니 0, m 지워지고 v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넘기니까 g, h 마이너스 스몰 h 넘어가고 2v제곱이니까 이는 v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v는 루트 다 씌우면 되겠네. 그래서 2번처럼 속력값이 이렇게 설명이 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럴 때 간편하게 쓰는 겁니다. 무슨 등가속도 운동이고 가속도는 얼마고 시간은 얼마 걸렸고 변이는 어떻게 되나 각도 막 재고 그러는 거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을 때에는 이렇게 이거 되네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써주면 되는 거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의 응용으로 지금 여기 문제 중에는 없는데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물체가 처음에 5m 지점에 있어요. 자, 물체의 질량 그냥 둡시다. 질량 10kg짜리 물체인데 처음에 이게 5m 지점이에요. 처음에 속도도 있어요. 벌써 속도가 1m/s로 벌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쭉 내려갔어요. 이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여기 땅바닥에 닿았는데 여기가 어이구 이렇게 구덩이가 파여 있네. 그래요. 그래서 물체가 쭉쭉쭉쭉쭉쭉쭉 우르르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아이고 누가 여기다 구덩이를 파놨어. 2m 구멍 속이에요. 이때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V 값은 얼마겠느냐? 단 G, 중력과 속도는 10 써가지고 실제 숫자를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응용이에요. 2m. 요렇게 돼 있으면은 V 값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요거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설명할 게 조금 있어서 그래요. 자, 봅시다. 야, 이거 역학적인 보존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역학적인 보존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야? 되겠죠? 좀 이렇게 못생긴 이런 경로라고 하더라도 매끈하지 않은 경로라도 아니 나는 보고만 있다니까 싶으면은 역학적인 보존 될 겁니다. 그거 써야지 이제 생각만 해놓고 모른 척하고 역학적 에너지 그냥 이 순간 구해요. 요 순간 구해요. 필요하면 요때도 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요때 2번을 구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10kg m g h 5m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505줄 뭐 이렇게 합시다. 자, 요거 구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질량 m v 제곱 내가 v를 모르잖니 해서 일단 놓습니다.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m g h를 얼마로 쓸래요? 높이가 h 값이니까 여기는 5m요 썼듯이 여기는 높이를 써야 되는데 이게 높이가 2m니? 2m 높이 지점은 여기죠? 여기는 높이가 마이너스 2m라고 해야지 된다고. 마이너스 2m라고 h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해요. 5v제곱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역학적인 구했는데 이게 역학적인데 보존되는 경우야 라고 하면은 요거 똑같아 라고 이렇게 놓자는 거죠. m을 내가 어디서 5kg이라 그랬냐? 10kg죠? 그죠? mg 마이너스 2m 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00 그래야 되겠네요. 그죠? 5kg를 내가 어디서 봐가지고 5kg라 그랬나? 그래서 갖다 놓으면은 705는 5v제곱 141은 v제곱 해가지고 v는 루트 141m/s 뭐 이렇게 나오는데 12m/s 조금 안 되는 속도겠죠. 루트 144보단 조금 느리니까. 아니 아까 왜 그랬냐면 1m/s 이런 거 줬는데 요 높이 차에서 정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럴 리가 없는데 했던 건데 이거 문제 많이 풀어보면 이거는 딱 떨어질 리가 없는데 싶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데에 잠깐 마이너스 2m라는 높이를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자. 내가 물체를 요게 이렇게 들고 있다 치자. 그럼 얘는 지금 높이가 대략 몇 미터쯤 되는 데에서 떨어뜨릴 거다 할 수 있겠다. 여기쯤 있으면 공을 여기다 딱 잡고 이렇게 놓으면은 높이가 한 1.5m? 그래요? 얘 공의 높이가 1.5m니? 그쯤 되니? 대충? 말이 안 되죠? 여기는 6층이죠?
여기서 땅에서부터는 바닥에서부터는 1.5m쯤 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6층이야. 벌써 이 바닥도 저기 땅바닥에 대해서는 한 뭐 10몇 미터 올라온 지점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높이가 15m요 이러면 되니? 뭐 13m요 15m 이러면 되니? 야 저기 땅바닥은 그러면은 경사져 있는데 어떻게 해발고도 따져야 돼? 자 그래가지고 MGH라는 거 이거 할 때 여기가 여기 해발고도 여기 뭐 200m 지점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산에서 이런 실험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여기가 땅바닥이 아닐지도 몰라요. 자 하지만 요거 얘기합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 이 H라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을 딱히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땅바닥이야 라고 우기면은 요거는 높이 5m, 여기는 높이 마이너스 2m 지점인 거고 여기가 땅바닥이고 이게 사실은 여기가 사람들 막 걸어다니는데 이게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게 이렇게 생긴 거야. 피라미드의 일부분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0m 지점이고 여기가 7m 지점이다 라고 한 다음에 문제 풀어도 답은 똑같아집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답은 그렇게 0m, 7m하고 역학적인 다시 구한 거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 값 자체는 바뀌겠죠. 그죠? 그러는데 문제 풀 때는 편의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높이를 높이의 기준점으로 잡아도 되는데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여기가 산에서 이렇게 구덩이 판 거야. 여기 허가 땅바닥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땅바닥 여기 그리고 여기는 5m 점이고 여기서 내려간 점이야 라고 출제자가 주어졌으면 여기가 땅바닥이려니 하면서 구한 요게 역학적 에너지가 맞다라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땅바닥 저긴데 저기 해발고도에서는 되게 높은 데인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일단 시험을 봐야 되니까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높이가 5m 지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0m고 여기 7m라고 할래요. 그러면 그냥 이 답이 숫자가 달라지니까 틀리는 거고 여기가 땅바닥 맞다라 치고 원래 역학적 에너지는 딱 505줄 나중 에너지 값은 5v제곱 마이너스 200줄 그거 차이 구하자. 이때는 505주다. 이렇게 하고 쭉 가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면서도 또 하나는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높이는 경우에 따라 조금 이렇게 다르게 잡을 수도 있다. 내 편의에 의해서 답만 구할 때는 그렇다는 것도 기억을 한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아주 정직하게 쓰는 예를 하나 봤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오히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문제를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풀기가 조금 굉장히 어려울 거기는 한데 그런 경우 다루는 것부터 해서 약간 더 응용된 문제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일과 에너지 부분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를 좀 더 많이 해볼 겁니다. 일단은 여기 연습 문제하고 워크북에 있는 문제 오늘 설명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풀기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최대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요 어려운 문제들 다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뭐 변위, 이동거리, 상대속도, 등가속도 운동, 운동량과 충격량 다 해가지고 전 단원 어느 정도 문제 다시 앞에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복습하고 취약한 거 좀 틀렸던 거 위주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더 풀어보고 다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험 대비 쭉 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개별 질문 있는 사람 미처 질문을 오늘 중간에 못했던 것들 비롯해서 또 오늘 수업 끝나고도 이제 내일 모레 쭉 가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 이런 거 오늘은 일단 물어보시고 언제든지 밴드 이용해서 질문사항 있으면은 수시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사람 얘기한 것처럼 질문 지금 하시고 없는 사람은 집에 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